예, 그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80쪽에요. 위 프로젝트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180쪽에 680쪽이요. 그리고 6 그다음에 그 683쪽에는요. 학생 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질문 드릴게 위 프로젝트 운영 요 12하고 13 학생 상담 활동 지원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 프로젝트 운영의 그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예산이 지금 다르게 이렇게 좀 집행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위플래스 플러스 예, 위센터를 예. 그 내용하고 이쪽에 그 학생 상담 활동 지원 그 내용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거. 제가 생각해보는 지금 같은 건데 예. 이 사업 예산서에 그것만 항목 내용성만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고위험군 위기 대응 및 치료 지원 이렇게 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예. 지금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할 때는 119로 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처리가 쭉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119는 아니고 이제 원스톱. 예, 원스톱 시스템인데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위클래스라든지 학생 상담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해마다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병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게 어떤 그런 문제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면 이제 학교 자체에서는 위클래스 정도 전문 상담 선생님이나 상담사에 받고 조금 더 이제 심각하다 여겨지면 위센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로 연결되는 또 정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거기 오기 전에 아이들 전체 학생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신 이런 부분을 미리 보완해 나가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도 나왔는데요. 반려동물 공주대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그런 치료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까 예산의 오전에 많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으라차차 그 프로그램이 고위기 학생들에게 집중 그런 일이 일어날 지금 말씀하신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한 1,500명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개중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 원스텝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지정 병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 해야지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거점 상태로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지금 북부권에 이제 천안중앙병원 또 남부권에는 백제병원 이제 내년에는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서산 지역에 하나 더 확대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쓰라. 699쪽에요. 그 대한교육 위탁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갑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대안학교 위탁학생 현황 최근 5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위탁학생하고 대안학교 예산집행 상황 뭐 이런 것도 받았는데요. 우선 여기 대한교육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위탁교육은 여기 지금 여애학교나 충남 다사랑학교나 차오름센터 네네. 이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학교인가요? 지금 저희를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다른 건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도 나왔는데 등록된 대한교육기관, 그다음에 미등록도 있고요. 예. 이런 걸 말하고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아주 큰 지원 금액은 아니지만 좀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대한교육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여애학교 여애와 다사랑 차오름 가정형인 차오름센터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드림학교 있는데 드림학교는 여기 지금 빠져서 여기 차오름 다사랑학교 여애학교하고는 좀 다른 또 학교라. 대한학교 위탁교육으로 드림학교에도 또 이렇게 또 약간 지원하는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맞습니다. 공교육기관인 것 같고요. 예. 예, 그게 맞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별도로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7개 전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7기관과 또 반일제로 아이들이 수업받고 또 반일간 위탁되는 기관이 33기관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위탁 교육 아까 얘기했던 여애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네네. 예, 거기에 그 대안학교 위탁 학생을 현황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여애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59명, 위스쿨은 38명, 그리고 차오름센터는 92명 학생들이 위탁 학생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공부를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학교에 어떤 그 저희가 있는 학교에서 퇴학 당하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서로 받지를 않아 가지고 그 학생들이 계속 어떻게 이제 계속 이제 갈 학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쪽에서 많이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 주신 아까 공식적인 학교명을 다룬 곳은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고위험군 정신건강 말고요. 예. 직전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이제 한 6개월 코스 받고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 지금 현재 2024년 데이터에 의거하면 전일제로 이제 하는 기관이 7기관이 있는데 민간 위탁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한 6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줘서 600인가요? 600인지 하여튼 이렇게 주어서 지원하는 곳이 7군데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직업 위탁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퇴학을 한 학생까지는 저희가 이쪽에서는 소화를 못하고. 그게 원래 예. 원래 이 취지는 네네. 여기 여애학교나 다사랑학교나 그 차오름센터 예. 이런 공교육에서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좀 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기 이제 선생님들 그 구성도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포함해서 여애학교 같은 경우는 총 그 같이 이제 행정실 포함해서 19분이나 근무하시고 네. 그리고 다사랑학교 같은 경우는 32분이 근무하셔요. 그렇게 이런 거 저 구성에서 그런 학교에서 이게 좀 학교 학생들 뺑뺑이죠, 뺑뺑이. 그래서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대안학교
위탁 유형별 학생 현황을 보니까요. 전체 거기에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주로 전체 학생 중에서 피해 학생들이 주로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그 뭐야 한 96%, 94%뭐 해마다 이런데 되게 90%를 넘고 주로 이게 전체 그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대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 위탁기관은 이제 가피 학생보다는 예, 이제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저희 이제 학업 중단 수료제도 있습니다만 이왕에 이제 자퇴하지 않도록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적응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해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거기서 지도하시기가 참 많이 어려우시겠죠. 많이 어려우시기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행정감사나 또 예산에서 저희들이 많이 다루는 부분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차피 사회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아이들을 미리 저희들이 감싸서 사각지대 없이 다 돌봐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간 위탁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전문 상담사라든지 임상 심리사라든지 뭐 상담 교사를 자원은 많이 충분히 있습니다. 풀은 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담아내시는 것을 좀 노력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예. 질문을 마치고요. 좌우지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25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의 프로젝트 사업과 학생 상담 활동 지원 사업이 유사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의 프로젝트 사업에 7억 3천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고 학생 상담 지원 활동 사업에 3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수조정할 때 두 사업의 유사성에 있어서 뭐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